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북한에 억류됐다가 석방된 한국계 미국인 3명이 미국으로 귀환했습니다. 이들을 직접 마중 나간 트럼프 미 대통령은 석방을 결정해준 김정은 위원장에게 감사하다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 정상회담의 날짜와 장소를 사흘 안에 공개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다음 달 12일 싱가포르 개최가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북한 매체가 어제 방북한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과 김 위원장의 만남을 빠르게 보도하면서 만족한 합의를 봤다고 전했습니다. 김 위원장은 미북 회담에 대해 역사적인 만남이 될 것이라며 기대감을 나타냈습니다. 드루킹 특검을 요구하며 여드레째 단식을 이어온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가 병원에 간 지 5시간 만에 단식 농성장으로 복귀했습니다. 김 원내대표를 폭행한 가해자의 아버지는 국회를 찾아 눈물로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옆으로 누워있던 세월호 선체가 침몰 4년 만에 바로 섰습니다. 일단 외부 충격의 흔적은 보이지 않았지만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조사할 예정입니다. 한국GM의 경영 정상화에 우리 돈 7조 7천억 원이 투입됩니다. 우리 정부는 8천억 원을 지원하는 대신 이른바 먹튀 방지 장치를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북한에 억류됐던 미국인 3명이 방북했던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과 함께 고국당을 밟았죠. 트럼프 대통령 부부와 펜스 부통령 부부 등 정부 최고위급 인사들이 총출동해서 마중을 나왔고 이 모습은 미국 전 지역에 생중계됐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좋아하는 극적인 연출이 된 거죠. 김미경 기자입니다. 이른 새벽 2시 43분쯤 어두컴컴한 미국 앤드루스 공군기지에 석방된 미국인 3명을 태운 전용기가 들어옵니다. 미리 도착해 기다리던 트럼프 대통령 부부가 직접 전용기에 올라 몇 분간 환담한 뒤 다시 이들과 함께 전용기 밖으로 나타납니다. 석방된 한국계 미국인 3명은 김동철, 김상덕, 김학송 씨. V자를 그린 손을 흔들며 기쁨을 나타냅니다. 이 자리에는 트럼프 대통령 부부 외에도 펜스 부통령 부부와 볼튼 국가안보보좌관 등 정부 최고위 인사들이 총출동했습니다. 길게는 2년 반 정도 억류된 미국인들의 무사 귀환을 환영하기 위해 활주로에는 소방차 2대를 활용해 성조기도 펼쳐졌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현장에 나온 취재진에게 석방이 이렇게 빨리 이루어질 줄 몰랐다며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에게 감사를 표했습니다. Jong-un, who really was excellent to these three incredible people. They are really three incredible people. 트럼프 대통령은 이어 진정 자랑스러운 성과는 비핵화일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I really think he wants to do something and bring that country into the real world. 미국의 언론들은 이른 새벽 대통령이 직접 마중 나간 것은 매우 이례적이라며 트럼프 대통령이 자국민 석방을 업적으로 내세우고 싶어 하기 때문이라고 분석했습니다. MBN 뉴스 김희경입니다. 석방된 미국인들은 수척해 보였지만 비교적 건강해 보이기도 했습니다. 고국 땅을 밟는 게 꿈 같았을 텐데 폼페이오 장관이 북한을 떠나기 1시간 전에야 이들의 석방이 결정된 걸 아십니까? 정말 극적이었던 거죠. 이수아 기자입니다. 석방된 3사람은 연신 손을 흔들고 트럼프 대통령과 악수를 나누며 감사의 인사를 전했습니다. 대표로 입을 땐 김동철 목사는 한국말로 꿈만 같다는 소감을 전했습니다. 정말 꿈만 같고 대단히 행복하게 생각합니다. 북한 억류 당시 처우에 대해서도 말했지만 발언 수위는 신중했습니다. 노동을 많이 했고 또 병이 났을 때 또 치료도 좀 받았습니다. 3사람의 석방 과정은 처음부터 끝까지 극적이었습니다. 방북한 폼페이오 장관이 북한을 떠나기 1시간 전에야 석방이 결정돼 송환 절차가 숨가쁘게 이뤄진 겁니다. 당초 미국 측은 이들의 건강 상태를 우려해 첨단 의료 장비가 갖춰진 구급 비행기까지 준비했지만 3사람 모두 비교적 건강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편 석방된 미국인의 가족이나 친구의 모습은 공군 기지에서 볼 수 없었습니다. 이는 미국 정부 규정에 따른 것으로 먼저 정보당국과 면담을 한 뒤 가족을 만날 수 있게 됩니다. MBN 뉴스 이수아입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미국 정상회담 장소와 날짜를 사흘 안에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미 언론들은 싱가포르를 유력한 장소로 꼽고 있습니다. 김순철 기자입니다.
날짜와 장소가 정해졌다면서도 차일피일 발표를 미루던 트럼프 미 대통령. 강요 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이번엔 사흘 안에 공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한때 직접 거론하면서 유력 후보지로 떠올랐던 판문점은 아니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We're going to announce that in 3 days. Within 3 days. We're just working arrangements, but it's been paid. It will not be there. No. 미국의 언론들은 미 정부 고위 관계자의 말을 인용해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싱가포르에서 만날 것이라는 관측을 내놓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정치적 부담이 없는 중립지대인데다 경호와 안전성, 김 위원장의 동선 등을 두루 고려할 때 최적의 장소라는 겁니다. 특히 북한과도 외교 관계가 있고 북한 대사관이 위치한다는 점도 장점으로 꼽힙니다. Korean president, and the White House has only otherwise publicly floated Singapore as a possible venue. So by process of elimination, the assumption is that that might be the location. 하지만 폼페이오 장관의 이번 방북에서 비핵화 사전 협의가 성공적으로 이뤄졌다면 평양 카드가 깜짝 부상할 가능성을 전혀 배제할 수 없다는 관측도 나옵니다. MBN 뉴스 김순철입니다. 그렇다면 미북 정상회담은 언제 열리게 될까요? 회의 준비 시간과 외교 일정 등을 따져보면 다음 달 12일쯤이 유력합니다. 오태훈 기자입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다음 달 12일쯤談判에 나설 것으로 보입니다. 한 고위 외교 소식통은 미북 정상회담 날짜는 6월 12일쯤으로 가닥이 잡혔다고 전했습니다. 지난달 트럼프 대통령의 한마디 말로 5월 회담 개최 가능성이 크게 점쳐졌지만 I think we'll have a meeting over the next 3 or 4 weeks. It's going to be a very important meeting. The denuclearization of the Korean peninsula of North Korea. The denuke. 최근 들어 비핵화 조건 등을 놓고 마찰음이 들리며 일정의 차질이 빚어졌다는 분석입니다. 지금부터 의제 설정과 회의 준비 시간 등을 고려하면 최소 한 달 정도는 소요될 것으로 보입니다. 싱가포르에서는 다음 달 1일에서 3일에 아시아 안보회의가 있고 8일에서 9일에는 캐나다에서 G7 정상회의가 있습니다. 4일과 6일 사이 개최도 가능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G7 회의 참석을 위해 촉박하게 캐나다로 이동해야 합니다. 결국 6월 셋째 주가 유력한데 14일이 트럼프 대통령의 생일인 점을 고려하면 12일 개최에 더 큰 의미를 둘 수 있습니다. 미북 정상회담 날짜가 예상보다 다소 늦춰지며 7월로 예상했던 종전 선언 시점도 자연스럽게 늦어질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MBN 뉴스 오태윤입니다. 미북 정상이 만날 역사적인 장소는 그럼 어디가 될까요? 트럼프 대통령의 든든한 후원자가 소유한 마리나베이 샌즈 호텔이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습니다. 이 호텔은 한국 건설사가 짓기도 했거든요. 차민아 기자입니다. 싱가포르 시내 한복판에 위치한 마리나베이 샌즈 호텔. 미국 카지노 대부로 꼽히는 쉘던 에덜슨 회장의 라스베가스 샌즈 그룹 소유의 호텔입니다. 에덜슨 회장은 트럼프 대통령에게 가장 많은 정치 자금을 기부한 인물로도 알려져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후보 시절 1,000만 달러, 우리 돈 110억 원을 기부하기도 했습니다. 미북 정상회담 장소로 트럼프 대통령이 이 호텔을 선호하지 않겠느냐는 관측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이 호텔은 한국 건설사가 지은 인연도 있어 여러모로 북미 정상이 만날 역사적 장소로 의미가 있다는 평가입니다. 마리나 샌즈 호텔과 더불어 샹그릴라 호텔도 회담 후보지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아시아 태평양 국방부 장관 등이 모이는 안보회의가 매년 샹그릴라에서 열리는 만큼 비핵화 의제와 맞물려 의미를 더할 수 있습니다. 더구나 2015년 중국과 대만 정상의 역사적 첫 회담도 바로 이 호텔에서 열려 양안 갈등 중재 장소로도 유명합니다. MBN 뉴스 차민아입니다. 김정은 위원장은 북중 정상회담이 열린 달엔까지 자신의 전용기 참매 1호를 타고 갔죠. 그럼 이번 미북 정상회담이 열릴 것으로 보이는 싱가포르까지는 뭘 타고 갈까요? 권영봉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이 미북 정상회담 개최지로 급부상한 싱가포르까지 타고 갈 가장 유력한 전용기는 참매 1호입니다.
옛 소련 시절 제작된 인류신 62M기종을 개조한 참매 1호는 김 위원장이 지난 7일 다롄 방문 당시 이용한 전용기입니다. 경야는 최고령도 자동직에서 타신 전용기가 대련 국제 비행장에 착륙했습니다. 4개의 엔진을 단 참매 1호는 비행거리가 1만 킬로미터에 달해 평양에서 미국 서부 해안이나 유럽까지 비행할 수 있습니다. 평양에서 싱가포르까지 약 5,000km의 거리도 중간에 쉬지 않고 소화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지난 2월 평창 동계올림픽 당시 김여정 노동당 중앙위원회 제1부부장도 바로 이 기종을 타고 인천공항까지 이동한 바 있습니다. 김 위원장이 이용할 가능성이 있는 또 다른 전용기는 우크라이나에서 지난 2009년부터 제작된 안토노프 148 기종입니다. 비행거리가 3,500km로 참매 1호보다는 짧은데 김 위원장은 별장 주변에 활주로를 만들어 이 기종을 애용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MBN 뉴스 권용보입니다. 북한 매체들은 김정은 위원장과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의 접견 사실을 보도하면서 처음으로 미북 정상회담 개최를 공식화했습니다. 연장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밝은 표정으로 마주 앉은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 폼페이오는 미북 정상회담을 앞두고 평양을 방문해 트럼프 대통령의 메시지를 입으로 직접 전달했습니다. 고개를 끄덕이며 듣던 김 위원장은 대화로 문제를 해결하려는 트럼프 대통령의 자세를 높이 평가한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북한 매체들은 두 사람이 미북 회담을 위한 실무 문제 등을 논의한 결과 대체로 만족할 만한 합의를 보았다고 보도했습니다. 이어 미북 정상회담에 대한 김 위원장의 기대감도 여과 없이 전했습니다. 소미 순회 상봉과 회담이 조선반도의 긍정적인 정세 발전을 주동하고 역사적인 첫걸음을 떼는 사변적인 만남으로 될 것입니다. 북한은 그동안 조미 대화 등의 표현으로 미북 간 대화가 예정됐다는 사실을 밝힌 바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처럼 미북 정상회담 개최 사실을 공식화한 것은 처음인 셈입니다. 이런 가운데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우리 시각으로 모레 새벽 미국에서 폼페이오 국무장관을 만나 이번 방북 결과를 들을 예정입니다. MBN 뉴스 연장현입니다. 김정은 위원장과 폼페이오 국무장관이 손을 잡고 서 있는 오늘자 노동신문 1면입니다. 토의된 문제들에 대해 만족한 합의를 보셨다고 돼 있는데 이 만족한 합의는 뭘 말하는 걸까요? 폼페이오 장관이 미북 회담 의제를 조율하러 갔다는 점을 감안하면 미국이 원하는 비핵화와 북한이 원하는 체제 보장의 맞교환이 이루어진 듯합니다. 그러니까 북한은 언제까지 핵미사일과 핵시설을 폐기하고 미국도 비슷한 시기까지 미북 수교를 해주고 적대 정책을 철회해준다는 양측의 요구가 합의에 이르렀다는 거죠. 물론 정상회담의 시간과 장소 같은 실무적인 부분이 확정된 걸 두고 이렇게 표현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북한 매체가 공개한 김정은 위원장과 폼페이오 장관의 영상에 눈에 띄는 인물이 있었죠. 폼페이오를 밀착 수행한 인물, 지금까지 외부에 공개되지 않았던 인물, 심지어 지금도 평양에 남아있는 것 같은 인물입니다. 주진희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폼페이오 국무장관이 비행기에서 내릴 때 미리 밖에 서 있던 백발의 중년 남성. 이어 회담장까지 따라 들어갑니다. 경호원으로 보이는 미국 측 관계자는 제지당하지만 이 남성은 폼페이오 옆자리에 앉아 무언가를 열심히 메모합니다. 지난해 신설된 CIA 코리아 임무센터의 수장인 앤드류 킴으로 추정되는 가운데 정부 고위 관계자는 앤드류 킴이 맞는 것 같다고 밝혔습니다. 앤드류 킴은 CIA 한국 지부장과 차관급 아시아 태평양 책임자까지 지내는 등 폼페이오의 신임이 두터운 인물로 대북 저승사자라는 별명도 갖고 있습니다. 여기에다 정의용 실장과는 오촌 사이, 서훈 원장과는 고등학교 동문으로 알려졌다는 점에서 우리 안보라인 수장들과도 인연이 있습니다. 때문에 이번 남북미 연속회담에서도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석방된 미국인 3명이 타고 온 전용기에서 앤드류 킴이 내리는 모습이 포착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평양에 남은 것으로 추정됩니다. 몇몇 CIA 요원들이 북한에 체류하며 억류자 석방에 이어 회담 조율을 담당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만큼 앤드류 킴이 이 작업을 지휘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MBN 뉴스 주유진입니다. 청와대도 미국인 억류자 석방에 기뻐하고 있습니다.
양측이 주고받는 모습 자체가 준비가 잘 돼가고 있다는 신호고 그럼 최종적으로 회담도 잘 될 거라는 거죠. 최종락 기자가 보도합니다. 청와대가 북한에 억류된 미국인 3명의 석방은 김정은 위원장이 미북 정상회담에 임하는 자세라고 밝혔습니다. 적극적으로 문제를 풀겠다는 의지로 회담 전망을 낙관적으로 평가한 겁니다. 트럼프 미 대통령도 문재인 대통령과의 한미 정상통화에서 석방이 앞으로 미북 회담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문 대통령이 도와줘서 고맙다는 감사의 인사도 전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억류자들의 석방 축하와 함께 인권 인도주의 면에서 아주 잘된 결정이라고 화답했습니다. 억류자 석방이 트럼프 대통령의 결단과 지도력 덕분이라며 공을 돌리는 모습도 잊지 않았습니다. 미북 정상회담을 앞두고 인도주의 모습을 보인 김정은 위원장과 이를 이끌어낸 트럼프 대통령 모두를 부각시킨 겁니다. 자연스럽게 한반도 비핵화의 중재자 모습도 드러낸 것으로 풀이됩니다. 청와대는 미국인 억류자 석방과 함께 한국인 억류자 6명에 대해서도 남북 정상회담에서 언급했다며 보이지 않게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MBN 뉴스 최종락입니다. 북한이 적극적인 협상 의지를 내비친 대목이 또 있었죠. 바로 풍계리 핵실험장 폐기인데 북한은 이번 달 안에 하겠다고 못 박았지만 미북 정상회담 이후로 미뤄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오재 기자입니다. 지난주부터 풍계리 핵실험에 필요한 전원 공급을 끊기 시작한 것으로 알려진 북한. 핵실험장 폐기 수순인지를 놓고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과 김정은 국무위원장 간 이번 면담에서 관련 논의가 있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게다가 북한이 한미 전문가와 언론인을 초청해 이달 중 폐기를 약속한 만큼 대상자 선정 등 후속 논의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폼페이오 갔다 왔으니까 대략적으로 거기서 어느 정도 서로 좀 어느 정도 합의가 됐지 않나 싶네요. 검증 로드맵을 북한이 얼마나 제한적으로 내놓느냐 거기에 집중할 겁니다. 다만 북한의 초청 성격이 참관인지 사찰인지가 아직 모호합니다. 북한의 결심이 여전히 변수라는 뜻입니다. 폐쇄하는 이벤트를 했는데 국제사회에서 사찰 문제를 제기하면서 오히려 역풍이 불면은 북한으로서는 어떻게 보면 손실이 따를 수 있기 때문에 신중한 접근을 할 것이고. 이런 가운데 이르면 다음 주 열릴 남북 고위급 회담에서 북한이 폐기 절차와 일정에 대해 언급할 가능성도 있어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MBN 뉴스 오지혜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나라를 나라답게 만드는 대통령이 되겠다고 선언한 지 꼭 1년이 됐습니다. 취임 100일 때 기자회견을 했던 것과 달리 오늘은 평소처럼 하루를 보냈는데 대신 청와대 출입기자실에 깜짝 방문했습니다. 송정 기자입니다. 취임 1주년을 평소처럼 업무에 매진하며 보내겠다고 밝힌 문재인 대통령. 임종석 비서실장 등 참모진이 참석한 기자 간담회에 깜짝 등장해 소회를 밝혔습니다. 아주 숨이 가쁘게 느껴지던 그런 때가 여러 번 있었거든요. 그러시면 좀 어쩌겠습니까? 또 1년간 또 열심히 해야죠. 출입 기자들과 기념 촬영도 하고 대화도 나누며 지난 1년을 되돌아봤습니다. 앞서 국민들에게는 페이스북을 통해 출범 1년의 각오를 밝혔습니다. 국민이 세운 정부라는 것을 끝까지 잊지 않고 정말 국민의 삶이 나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임기를 마칠 때쯤 사회가 많이 달라지고 평화가 일상이길 바란다고도 밝혔습니다. 남북 정상회담에 이어 미북 정상회담을 앞두고 한반도 평화 정착에 대한 기대로 해석됩니다. 문 대통령은 또 1년간 고생한 청와대 직원들에게 떡을 돌리며 고마움도 전했습니다. 외부 일정 없이 경내에 머물던 문 대통령의 저녁 일정은 국민과 함께였습니다. 그동안 청와대로 인해 교통 등의 불편을 겪었을 주민들을 위한 작은 음악회를 열어 저녁 시간을 함께하며 고마움을 전했습니다. MBN 뉴스 송정입니다.
국회 본청 앞 농성장에서 8일째 단식을 이어오던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가 병원으로 긴급히 옮겨졌습니다. 하지만 병원에 머문 건 잠시, 다시 국회 농성장으로 복귀했습니다. 이동석 기자입니다. 국회 내 구급차의 모습이 보이고 구급대원들은 분주하게 움직입니다. 도저히 안 돼요. 더 이상 갈 수 있어요. 드루킹 특검 도입을 요구하며 8일째 단식 농성을 이어온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가 호흡 곤란으로 병원에 긴급 이송됐습니다. 그동안 김 원내대표는 당내 의원들을 비롯한 의료진으로부터 병원행을 권유받았지만 이를 거부해왔습니다. 협상 파트너인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도 곧바로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수액 맞고 이제 그만해. 충분히 무슨 얘기인지 국민들이 다 알잖아 이제. 여자고 해주고 힘들어 죽겠다. 수액 링거 투여도 거부하고 다시 국회로 향한 김 원내대표. 특검을 관철시키고 싶고 제가 있어야 할 곳은 국회이기 때문에 국회에서 기다리겠습니다. 결국 다시 단식 농성장으로 복귀했습니다. MBN 뉴스 이동석입니다. 김성태 원내대표가 병원으로 옮겨지기 전 단식 농성장엔 김 원내대표를 폭행했던 남성의 아버지가 찾아왔습니다. 선처를 부탁하기 위해서였죠. 전정인 기자입니다.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를 폭행한 혐의로 구속된 김모 씨의 아버지가 단식 농성장을 찾았습니다. 누워있는 김 원내대표를 보자마자 무릎을 꿇은 아버지 김 씨는 눈물을 흘리며 용서를 구했습니다. 아유 뭐 얼마나 또 애들 고생이었어. 저도 뭐 자식 키우는 애비로서 그냥 안 만나주실 줄 알고 이거 방송만 내는 너무 고맙습니다. 김 원내대표는 김 씨에게 걱정하지 말라며 아들의 선처를 돕겠다고 약속했습니다. TV에서 보는 거하고 달리 너무 지금 안 좋으시네요. 같이 또 자식 키우는 부모 입장에서 애들이 또 실수하면 할 텐데 그 호적에 빨간길 가면 되게 내가 선처될 수 있도록 예. 5분간의 짧은 만남을 갖고 천막을 나온 김 씨는 곧바로 경찰서로 가 아들을 면회했습니다. MBN 뉴스 전정인입니다. 이렇게 아름다운 모습과 달리 국회 파행엔 여전히 돌파구가 보이질 않습니다. 심지어 여당 우원식 원내대표의 임기가 오늘로 종료되면서 물밑 접촉마저 끊긴 상태입니다. 김문영 기자입니다. 여야 간 강대강 대치로 국회는 40일 넘게 열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특히 우원식 원내대표 등 여당 원내 지도부의 임기가 종료되면서 대화는 사실상 멈춰섰고 책임 공방만 이어졌습니다. 분단 체제가 해체되는 이 세계사적 대전환기에 대선 불복 특검으로 나라를 혼란으로 몰아가는 것은 역사에 죄를 짓는 일이 될 것입니다. 새로운 원내대표가 선출되면 그 분과 드루킹 특검 게이트에 대해서 실체적 진실을 규명할 수 있는 큰 합의는 도출해낼 수 있을 것이다 라는 믿음을 가지고 국회 파행이 길어지면서 정세균 국회의장이 직권으로 원포인트 본회의를 개최하는 안까지 거론되고 있습니다. 오는 14일까지 지방선거 출마 국회의원의 사직 처리가 되지 않으면 해당 지역구에선 오는 6월 동시선거를 할 수 없게 되기 때문입니다. 굉장히 엄중하게 보고 있어요. 특정 지역에 대표성이 없도록 공백 상태를 만드는 것은 그것은 민주주의의 기본 원리에 맞지가 않아요. 원포인트 본회의 개최에 자유한국당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 가운데 새 협상을 이어갈 민주당 신임 원내대표 선출이 전국 해결의 분수령이 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MBN 뉴스 김문영입니다. 네이버 댓글 여론조작 혐의로 구치소에 수감 중이던 드루킹 김 씨가 경찰로 압송을 했습니다. 김 씨가 계속 조사를 거부하자 경찰이 체포영장을 집행한 건데 만약 김 씨가 500만 원을 주라고 지시한 거라면 뇌물죄가 적용됩니다. 사안이 훨씬 더 심각해지는 거죠. 서동균 기자입니다. 드루킹 김모 씨가 수위 차림으로 호송차에서 내립니다. 김 씨는 취재진의 질문에 침묵으로 일관했고
기자들을 피하는 과정에서 휘청거리기까지 했습니다. 보좌관에게 500만 원 주라고 지시하신 거 맞습니까? 김경수 의원 댓글 조작 요청 받으신 적 있나요? 네이버 댓글 여론 조작 혐의로 구속된 김 씨는 그동안 인사청탁이나 대선 댓글 조작 혐의 등에 대한 경찰 조사를 계속 거부했습니다. 체포영장까지 신청해 압송한 경찰은 김 씨가 김경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보좌관인 한모 씨에게 500만 원을 건네라고 지시했는지 집중 추궁하고 있습니다. 측근들의 진술처럼 김 씨가 직접 지시했다고 시인하면 인사청탁을 위한 뇌물죄를 적용할 가능성이 커집니다. 김 씨에 대한 조사는 내일도 이어집니다. 이번에는 사이버 수사대로 소환해 대선 과정에서 9만여 건의 댓글 작업에 대해 관련 의혹을 조사할 예정입니다. 경찰은 김 씨에 대한 조사를 마치면 김경수 의원을 재소환하는 방안도 본격 검토할 것으로 보입니다. MBN 뉴스 서동균입니다. 어제 박근혜 전 대통령에 이어 오늘은 최순실 씨가 수술을 받기 위해 병원에 입원했습니다. 박 전 대통령의 변호인은 허리 통증이 심하다며 보석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는데 과연 이게 가능할까요? 이병주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호송 차량에서 휠체어로 옮겨 탄 최순실 씨가 병원으로 들어갑니다. 전신 마취를 받아야 하는 수술이 내일로 잡혔기 때문입니다. 딸 정유라 씨와의 면회가 거부돼 법정에서 검찰에 날을 세웠던 최 씨는 취재진을 향해 고개를 숙이며 말을 아꼈습니다. 따님하고 면회 못 하셨는데 혹시 미안합니다. 최 씨는 큰 수술 이후 생사를 알 수 없으니 2년 넘게 보지 못한 딸을 보게 해달라고 교정당국에 요구했지만 두 사람이 이대 입시 비리 사건의 공범인 탓에 면회는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하루 앞서 병원을 찾았던 박근혜 전 대통령은 재판도 거부하며 발가락과 허리 통증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박 전 대통령과 접견한 도태우 변호사는 SNS에 통증을 방치하는 것은 고문에 준하는 반인도적 조치라며 인권 차원에서 치료 목적의 보석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조계 안팎에서는 보석 가능성이 희박하다는 분석이 대부분입니다. 보석 청구가 있더라도 피고인에게 중형이 예상되는 경우 법원은 신중하게 건강 상태 등을 판단하여 허가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김기춘 전 비서실장과 안종범 전 수석도 건강상의 이유로 보석을 신청했다가 기각된 바 있습니다. MBN 뉴스 이병주입니다. 세월호가 4년 만에 바로 세워졌습니다. 이르면 이달 말쯤 철제빔을 걷어낸 세월호의 온전한 모습을 볼 수 있게 됩니다. 신동규 기자입니다. 옆으로 누운 세월호가 서서히 들어올려집니다. 바닥을 향해 있던 좌현부도 차츰 모습을 드러냅니다. 오전 9시에 직립을 시작해 예행 연습 당시 도달했던 40도까지 일으키는 데 걸린 시간은 33분. 간단하게 쉽게 직립을 하는 것처럼 보였겠지만 가장 어려운 고비가 아까 40도에서 60도 넘어갈 때였습니다. 세월호가 넘어가지 않도록 세밀하게 균형을 잡는 데 1시간 정도가 걸려 오전 10시 37분에 어려운 고비를 넘겼습니다. 12시 10분, 애초 파손으로 기울어졌던 4.5도를 감안해 94.5도까지 세월호를 일으키는 데 성공했습니다. 세월호 선체는 크레인을 가동한 지 3시간 만에 온전히 바로 세워졌습니다. 세월호 유가족들은 숨죽이며 모든 과정을 지켜봤습니다. 대한민국의 안전과 돈보다 사람의 목숨, 인간의 존엄성을 다시 일깨우는 시금석을 마련한 앞으로 이틀 정도 내부 안전검사를 거치고 좌현부에 있는 33개의 철제빔을 걷어내면 이달 말쯤 세월호의 온전한 모습을 볼 수 있을 전망입니다. MBN 뉴스 신웅입니다. 세월호가 외부 충격에 의해 침몰했다는 한간의 소문은 사실이 아닌 듯합니다. 바로 세워진 세월호의 좌측면이 드러났지만 적어도 육안으로는 그런 흔적이 없어 보이거든요. 정춘 기자가 보도합니다. 그동안 제대로 볼 수 없었던 세월호의 좌측면. 외부 충돌이 있었다는 의혹을 풀 열쇠다 보니 가장 궁금했던 부분으로 녹이 슬고 부서져 만신창이 상태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세월호 옆면에서는 뚜렷한 충돌 흔적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선체조사위원회는 다양한 가능성을 열어두고 조사하기로 했습니다.
다만 잠수함 등 직접 충격설은 사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저 외판을 보시면 뚜렷하게 어떤 그 외부의 어떤 충격에 의해서 함몰되거나 손상되었다고 할 만한 현장 별로 안 보입니다. 다음 달 중순부터 남은 진흙을 걷어내고 통로가 확보되면 7월부터 미수습자 5명에 대한 수색도 다시 시작됩니다. 마지막 미수습자 유해가 발견됐던 기관실 구역, 그리고 바닷가 맞닿아 찌그러져 있던 좌측 객실 부분을 집중적으로 살필 예정입니다. 저희는 가족을 찾는 소원밖에 없습니다. 지금까지도 그렇게 기다려왔고요. 우리 모든 국민 여러분들께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 만신창이가 된 채 바로선 세월호. 침몰 원인 등 남은 진실이 규명돼 하루빨리 모든 의혹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MBN 뉴스 정춘입니다. 최근 홍익대에서 누드 모델을 몰래 촬영해 사진을 인터넷에 올린 사람은 같은 모델이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그런데 항공대에서 또 비슷한 일이 발생했습니다. 이번엔 성관계 동영상입니다. 홍주환 기자입니다. 어제 페이스북 페이지 한국항공대 대나무숲에 올라온 글입니다. 이 대학 재학생이 270명이 넘는 단체 채팅방에 성관계 동영상이 유포됐다는 내용입니다. 영상엔 남성과 여성의 얼굴이 드러나게 찍혀 있었고 여성은 남성의 영상 촬영에 동의하지 않는 것처럼 보였다고 덧붙였습니다. 논란이 커지자 학생들은 동영상을 찍고서 유포한 당사자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동영상이 그냥 동의하에 찍지 않고 유포되었다면 그건 잘못된 것이기 때문에 이게 학교 측에서도 은폐하지 않고 처벌을 내렸습니다. 대학 측이 진상조사에 나섰고 해당 학생은 영상은 합의하에 촬영됐고 채팅방에 올린 건 실수였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그 올라가게 된 경유, 이 영상 촬영에 대한 동의 여부 그런 핵심 사항들을 해당 당사자한테 확인을 했고요. 항공대는 오는 14일 학생지도위원회를 열고 동영상을 유포한 학생에 대한 징계 여부를 결정할 계획입니다. 한편 홍익대 누드 모델 사진을 유출한 범인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경찰은 당시 홍익대의 누드 크로키 수업에 함께 참여했던 동료 여성 모델이 사진을 찍어 유출했다고 밝혔습니다. MBN 뉴스 홍주환입니다. 서울 홍대 앞 연남동에는 지난 2016년 경의선 숲길 공원이 만들어져 연트럴파크란 별명으로 많은 이들의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숲길이 밤이 되면 술길이 되는 걸 아십니까? 김혜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 5월 5일 밤 서울 홍대 앞 경의선 숲길 공원은 소주병과 맥주캔을 손에 든 사람들로 빼곡하게 채워져 있습니다. 걸어다니면서 술을 마시고 큰 테이블을 가져와 본격적인 술판을 벌이기도 합니다. 어린이날이 무색할 정도로 아이까지 데려와 술을 마시는 부모도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죄송해요, 저도 시민들이 떠난 공원에는 이렇게 먹다 남은 술과 술병들이 함부로 버려져 있습니다. 공원 주변에는 술과 안주를 가져다 먹을 수 있도록 파는 테이크아웃 술집도 즐비합니다. 밤마다 술판이 벌어진다는 민원에 서울시는 지난 1월 음주청정구역으로 지정했지만 아무런 소용도 없습니다. 아무 소용이 없어가지고 분들 없었고요. 음주 관련. 단속해야 할 서울시는 취객들의 눈치 보기에만 급급할 뿐 사실상 방치하고 있습니다. 강제성이 없어서 못해요. 권고사항이라서 네가 뭔데 그러냐 그러면은 저쪽에서 이제 시민들이 따지면은. 이 지역은 젊은이들 사이에 인기가 높다는 점에서 음주로 인해 큰 사고가 발생하지 않을까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MBN 뉴스 김혜지입니다. 열의 아홉. 우리나라 국민의 93%는 포털 사이트로 뉴스를 소비합니다. 네이버와 다음 같은 포털 사이트들이 사업 초기부터 뉴스를 주요 상품으로 배치한 덕이죠. 이들은 기자 한 명 두지 않으면서도 온라인 뉴스 시장을 사실상 독점해 왔습니다.
그런데 이 포털이 댓글 조작에 온상을 내면서도 언론사가 아니라는 이유로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비판을 받기도 했었죠. 어제 국내 최대 포털 사이트인 네이버가 이런 비난을 의식해 곧 모바일 서비스의 뉴스 편집에서 손을 떼겠다고 밝혔습니다. 전례 없이 파격적인 개편이라면서요. 그렇다면 이번 개선안으로 네이버가 사실상 독점하고 있는 뉴스 유통 구조를 정말 바꿀 수 있을까요? 우선 기사를 클릭하면 해당 언론사로 이동하는 아웃링크 도입은 뉴스 제공의 대가로 언론사가 그동안 네이버에게서 받아왔던 돈을 포기하는 언론사에게만 적용한다고 하죠. 온라인 플랫폼이 취약한 대다수의 작은 언론사들이 수입을 포기하면서까지 이걸 적용할 수 있을지는 의문입니다. 두 번째 페이지에 신설된다는 뉴스판이나 뉴스피드판도 마찬가지. 사용자들은 첫 번째 페이지에서 일일이 검색어를 입력하고 다시 해당 언론사로 이동하는 번거로움보다는 모든 기사를 한눈에 볼 수 있는 뉴스피드나 뉴스판으로 몰릴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런데 이 신설된 페이지에서 뉴스를 추천하고 배열하는 권한이 여전히 네이버에게 있다면 결국은 첫 번째 화면에서 하던 뉴스 서비스를 두 번째 화면에서 하겠다는 얘기밖에는 안 되는 거죠. 국민의 절반 이상이 언론사로 인식하고 있고 언론사의 핵심 업무인 편집권을 갖고 있으면서도 언론사는 아니라며 책임을 회피하는 네이버. 거기다 기회를 줬는데도 스스로 개선하지 않는다면 이젠 법으로 제도적 보완책을 마련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이미 국회엔 포털의 법적 책임을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과 아웃링크 방식을 의무화하는 신문법 개정안, 또 악성 댓글 차단의 책임을 포털에 부여하는 정보통신망법 개정안도 제출이 돼 있습니다. 답은 나와 있는 거죠. 이젠 국회가 일을 할 차례입니다. 뉴스점이었습니다. 치마 입으니까 예쁘네. 30 넘으면 시집가기 힘들어. 이렇게 칭찬이나 농담으로 무심코 한 말도 성희롱이 될 수 있다는 걸 아십니까? 여성가족부가 주의해야 할 일상 속 성희롱성 발언들을 공개했습니다. 민지숙 기자입니다. 직장인이 술자리에서 자주 듣는 말들이 있습니다. 여자가 따라주는 술이 뭐 맛있지 뭐 혹은 뭐 여자가 술을 따라줘야지 뭐 좋지 뭐 이런. 여자들은 몇 시 되면 집에 가야 되잖아. 술자리에서 여자들은 1차까지만 하고 보내. 농담처럼 던지는 말이지만 정작 듣는 이들은 인상을 찌푸리게 됩니다. 상대방이 기분 나빠하는 게 얼굴에 써 있고 불편한 걸 느끼면서도 그렇게 하는 거는 농담이 아니고 그거는 폭력이죠. 여성가족부가 공개한 그건 농담이 아닌 성희롱 발언에는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가볍게 던지는 말들이 대거 포함됐습니다. 치마 입으니까 예쁘네. 그렇게 딱 붙는 거 입고 다녀. 골반이 넓어 애는 잘 낳겠네. 여자가 고분고분한 맛이 있어야지. 또 여자는 30이 넘으면 아무도 안 데려간다. 여자치곤 많이 먹네. 남자는 능력, 여자는 얼굴이지. 모두 상대방에게 불쾌감을 줄 수 있는 성희롱성 발언들입니다. 치마를 입으니까 예쁘다, 뭐 오늘 화장을 해서 예쁘다 듣는 당사자는 내가 이제 성적 대상화돼 있구나 이런 인식을 하면서 굉장히 그 사람들한테는 이제 성희롱적인 피해가 될 수 있습니다. 무심코 던지는 말 한마디가 듣는 이에게 큰 상처가 될 수 있는 만큼 일상 속 언어 습관의 변화가 필요합니다. MBN 뉴스 민지숙입니다. 성인용 온라인 게임은 심의를 받지만 그 게임의 광고는 심의 대상이 아니라는 걸 아십니까? 그러다 보니 청소년 아이들 할 것 없이 그 선정적인 광고를 그대로 다 보게 됩니다. 허술한 정부 정책 안병욱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어린이날 이벤트로 한 모바일 게임 업체가 출시한 광고입니다. 앳된 모습의 여성 캐릭터들이 보이고 특정 신체 부위를 과감히 드러내 보기가 민망할 정도입니다. 해당 게임은 청소년 이용이 금지됐지만 문제는 이렇게 선정적인 광고에 대한 제한은 없다는 겁니다. 사촌 동생들도 혹시 볼까 봐 약간 걱정되기도 해. 시민들은 청소년들이 광고를 통해 게임을 접하는 만큼 광고 내용도 규제할 필요가 있다고 말합니다. 그 인터넷 공간 자체가 이제 누구나 쉽게 접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인데, 근데 이제 어린 친구들이 이제 이러한 이미지를 보기에는 너무나 좀 자극적이지 않나. 하지만 관련법상
게임 내용만 규제할 수 있을 뿐 광고물 자체의 선정성 묘사는 사실상 사각지대에 놓여 있습니다. 게임 광고에 대해서만 별도로 심의를 하진 않거든요. 규정의 보완은 좀 필요한 부분이 좀 있는 것 같아요. 논란이 커지자 해당 업체는 뒤늦게 일부 화면을 가렸지만 보완 대책이 없는 한 선정성 논란은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MBN 뉴스 안병욱입니다. 지난해 경부고속도로에서 버스기사의 졸음운전으로 18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던 사건 기억하십니까? 당시 버스회사는 배차 시간을 늘리는 등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했었는데 바뀐 건 없었습니다. 또 점검해야 할 지자체도 감감무소식이고요. 윤규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출근 시간, 승객들이 버스에 올라탑니다. 10,000원을 이룬 버스가 갑자기 속도를 올립니다. 속도계는 제한 속도 시속 60km는 물론 80km를 넘어갑니다. 신호도 무시하기 일쑤입니다. 우리 노인네들은 막 달리면 불안하죠. 기사님들 자질 문제가 아닐까. 하지만 운전기사들은 버스 회사가 정한 운행 시간을 맞추려면 어쩔 수 없다고 하소연합니다. 단순 계산으로 왕복 40km 한 노선을 멈추지 않고 달리면 2시간 10분 정도 걸립니다. 시간마다 교통 상황이 다르다 보니 기사에게는 2시간 15분에서 3시간 16분의 소요 시간이 주어집니다. 기사들은 교통체증과 정류장 정차, 식사 등을 고려하면 시간이 턱없이 모자라다고 말합니다. 막히는 시간도 감안을 해줘야 되는데 전혀 그런 건 없이 그냥 돌아야 되니까 사고 위험도 있고 식사 시간이 도저히 안 나와서 차에서 끼는 일은 다 해결하고 있고요. 회사 측은 데이터를 토대로 여유 있게 배차를 한다고 얘기합니다.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쉬는 시간은 다 나옵니다, 지금. 시간이 그렇게 없어서 쉬는 위반을 한다고 치면 40분, 50분, 1시간 쉬는 차가 안 나와야 되거든요. 오산시는 회사 측에서 노선에 대한 실측이 필요 없다는 답변을 받았다며 어떤 조사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MBN 뉴스 윤기란입니다. 원래 로스쿨은 사법시험에만 매달리는 이른바 사시낭인을 없애겠다며 도입한 거죠. 하지만 로스쿨 도입 10년, 로스쿨을 졸업하고도 시험에 붙지 못하자 시간당 최대 15만 원짜리 과외, 또 학원을 다니는 사람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렇게 해서 합격한 사람도 있고요. 김도윤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방대 로스쿨 졸업을 1년 앞둔 A씨는 최근 변호사 시험 합격률이 50%대로 떨어지자 인터넷 강의를 듣기 시작했습니다. 둘 중 한 명은 재수생인 이른바 변시낭인이 될 수 있다는 불안한 마음에 한 과목당 90만 원이 넘는 수강 비용도 부담할 수밖에 없습니다. 교수님의 강의로 부족한 부분을 보충적으로 보완하기 위해서 인터넷 강의를 따로 신청을 해서. 과거 사시낭인들이 있었던 서울 신림동 고시촌에는 최근 변시낭인을 염려하는 수험생들로 가득 찼습니다. 서울 신림동 학원가 앞에는 변호사 시험을 대비하는 강의 홍보물을 손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어렵게 시험을 통과한 합격자 대부분은 학원 강의가 필수라고 이야기합니다. 시험 앞두고는 좀 걱정을 사람들이 많이 하니까 그런 것 때문에 강의를 좀 들었던 것 같아요. 심지어 인터넷 카페에서는 직접 과외를 해주겠다는 글도 상당수 올라왔습니다. 회당 수십만 원에 달하는 고액입니다. 회당 2시간에 20만 원이고요. 다들 반응도 좋았고 학부모님께서도 너무 만족스럽다고 2시간 정도 해서 5회나 6회로 거의. 로스쿨 졸업 후 5회로 변호사 시험을 제한하면서 변시낭인이 벌써 200명을 넘어가고 있습니다. 사법시험 폐해를 없애려고 도입한 로스쿨이 도입된 지 벌써 10년. 또 다른 부작용 때문에 제도적 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MBN 뉴스 김도형입니다. 숫자를 보는 오늘의 뉴스입니다. 지난달 재활용 쓰레기 대란 정말 엄청났었죠. 대부분의 아파트에선 비닐을 받지 않는다는 안내문이 붙었고 재활용 업체들이 비닐처럼 돈이 안 드는 쓰레기는 가져가지 않겠다고 버티면서 곳곳엔 쓰레기가 산을 이루었었습니다. 오늘 환경부가 내놓은 종합대책을 보니 일회용 컵과 비닐봉투 사용량을 오는 2022년까지 35% 줄이겠다고 합니다. 대형마트에선 아예 비닐봉투 사용을 금지시키고 편의점에선 대형 봉투를 사고 싶으면 종량제 봉투를 사야 하죠. 그런데 이런 대책들 별로 새로운 게 아니죠. 쉽게 말해서 다른 대안이 없는 겁니다. 이정호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경기도 일산에 사는 윤정숙 씨 부부.
빈 페트병에서 비닐 라벨을 깨끗이 떼어냅니다. 지난달 쓰레기 대란 이후 달라진 모습입니다. 이거는 비닐이고 이거는 플라스틱이니까 요즘은 이 재질이 다 틀리니까 따로따로 그렇게 분리해가지고 버립니다. 환경부의 재활용 쓰레기 종합 대책에는 생산 단계부터 재활용을 쉽게 하는 방안이 담겼습니다. 오는 2020년까지 생수나 음료수 페트병은 재활용이 쉬운 투명한 재질로만 만들어야 합니다. 커피 전문점은 손님이 텀블러를 가져오면 다음 달부터 가격을 깎아줍니다. 커피 전문점들하고의 협의를 거쳐서 10% 정도의 가격 혜택을 주는 것은 합의를 했습니다. 하지만 종합대책치고는 기대에 못 미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지금도 대형마트는 비닐봉투를 무상 제공하지 않는데 환경부는 이것을 강화 대책이라고 내세웠습니다. 편의점에서 대형 봉투를 달라는 손님한테 10리터짜리 종량제 봉투를 사게 하겠다는 대책도 마찬가지입니다. 편의점에서 음료수 1개 정도 사는 편인데 강화 대책이라고 하기에는 조금 실효성이 없습니다. 쓰레기 처리를 민간 업체에 의존하는 재활용 정책은 그대로 뒀습니다. 돈이 안 되기 때문에 재활용 사업자들이 기피를 하는 품목들 같은 경우에는 공공이 좀 더 주도적으로 개입해서 관리하는 체계. 비닐처럼 채산성이 낮은 쓰레기는 정부와 지자체가 처리 책임을 맡는 방안이 필요해 보입니다. MBN 뉴스 이정호입니다. 정부가 한국 GM에 8천억 원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대신 GM 본사는 10년 안에 한국을 떠날 수 없고 경쟁력 있는 신차 2종을 배정해야 합니다. 김경기 기자입니다. 한국 GM의 정상화 방안에 최종 합의하면서 손을 맞잡은 백운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GM의 두 사장. 앞서 열린 관계부처 장관회의에서 정부의 최종안이 나오면서 GM 사태는 3개월 만에 일단락됐습니다. 우선 정부와 GM 본사는 한국 GM에 7조 7천억 원을 투입하기로 했습니다. 이 중 6조 9천억 원을 GM이 부담하고 산업은행은 8천억 원을 투자합니다. 대신 GM은 10년간 지분 매각이 제한되고 한국의 아시아 태평양 지역을 총괄하는 지역본부를 설치하기로 했습니다. 판매 단가가 높고 경쟁력 있는 신차 2종도 배정됩니다. 경쟁력 있는 신차 배정과 고정비 절감 노력 등이 이행될 경우 영업 정상화 및 장기적 생존이 가능할 것으로. 하지만 GM이 투입하는 자금이 기존 대출의 출자 전환이나 새로운 대출의 형태여서 진정한 투자로 보기 어렵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실질적인 자금이 들어오는 부분에 대해서는 미심쩍은 부분이 많이 있거든요. 액션 플랜이 이행이 되고 있는지. 아울러 군산공장 인력 조정 등의 과정에서 노사 갈등의 불씨가 여전해 정상화까지는 안심할 수 없다는 분석입니다. MBN 뉴스 김경입니다. 대법원이 스마트폰 앱으로 주문을 받아 음식을 배달하는 배달 대행업체 소속 배달원은 택배 종사자에 포함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로써 업무상 재해를 입었을 때 이들도 산업재해 보상보험 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스포츠 뉴스입니다. 러시아 월드컵 개막을 55일 앞두고 축구대표팀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주전급 선수들의 여디은 부상 탓에 다음 주 월드컵 명단을 발표하는 신태용 감독은 한숨을 내쉬고 있는데요. 구경호 기자입니다. 측면 수비수 김진수의 부상이 시작이었습니다. 김진수는 지난 3월 북아일랜드와의 평가전에서 왼쪽 내측 무릎 인대가 파열됐습니다. 중앙 수비수 김민재는 지난 2일 프로축구 대구전에서 오른쪽 정강이뼈에 금이 갔습니다. 설상가상 베테랑 염기훈은 어제 울산과의 아시아 챔피언스리그 16강 1차전에서 갈비뼈에 금이 가는 부상을 당해 러시아로 가는 게 힘들어졌습니다. 부상 선수들을 예비 명단에 포함한 뒤 회복 상태를 지켜보는 것 외엔 답이 없어 신태용 감독은 한숨만 나옵니다. 100%로 우리가 몸 상태를 가지고 경기에 나서도 이길 수 있을까 없을까 할 수 있는 부분이었는데 컨디션이 70% 80%밖에 안 된다면 우리가 경기에 이길 수 있을까?
올 시즌 초반 펄펄 날았던 잉글랜드 토트넘의 손흥민은 최근 9경기째 무득점하며 부진에 빠진 상황. 월드컵 상대국들도 버거운데 선수들의 부상과 부진까지 겹치면서 신태용 감독의 고민이 깊어가고 있습니다. MBN 뉴스 구경호입니다. 야구팬 여러분, 2000년 하면 보통 무엇이 떠오르시나요? 올 시즌 프로야구에는 2000년에 태어난 선수들이 등장해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프로야구의 밀레니엄 바람을 몰고 온 선수들을 강영호 기자가 만나봤습니다. 9회 무사 1루. 한화 정은원이 넥센 조상우의 가운데 쪽 직구를 그대로 넘겨버립니다. 프로 데뷔 첫 안타를 홈런으로 장식하는 순간입니다. 막내 정은원의 당돌한 활약은 수비에서도 이어집니다. 6회 2사 만루의 긴장된 상황. 1, 2루간을 빠지는 타구를 몸을 날려 잡아내더니 그림 같은 송구로 이닝을 끝내버립니다. 올해 만 18살, 2000년생인 정은원의 이틀 연속 맹활약. 상승세 하나엔 젊음의 열기까지 더해지고 있습니다. 코치님도 그렇고 실수해도 괜찮으니까 자신 있게 패기 있게 하라고 막 그런 말씀 많이 해주시고 적극적으로 막 하라고. 2000년생 바람은 정은원에 그치지 않습니다. 지난달 29일 선발 등판 3이닝을 소화하며 가능성을 보인 한화 김진욱. 같은 날 지명타자로 데뷔한 NC 오영수도 벨성 부른 나무로 꼽힙니다. 밀레니엄 수식어가 달린 2000년생들의 무한 질주. 2018년 야구장은 젊어졌고 경기는 더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MBN 뉴스 강용호입니다. 9일째 미세먼지 걱정 없는 날이 이어졌습니다. 맑고 따뜻한 봄 날씨는 금요일인 내일도 계속되겠는데요. 낮에는 서울의 낮 기온이 21도, 광주는 25도 등 대부분 지방이 20도 안팎까지 오르겠고요. 아침과 저녁으로는 금세 서늘해지면서 일교차도 큰 폭으로 벌어지겠습니다. 한편 낮에는 고기압의 영향권에서 햇살이 강하게 내리쬐며 자외선 지수가 매우 높게 나타나는 지역들이 많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오늘 우리나라는 고기압의 중심과 가까워서 대기가 안정적인 가운데 종일 전국이 맑은 하늘을 드러냈습니다. 중부지방 내일 막다가 오후부터는 차차 구름의 양이 많아지겠습니다. 서울 아침 기온 11도, 대전은 10도에서 출발하겠습니다. 내일 아침까지 서해안과 남해안을 따라서는 안개가 짙게 나타나면서 시야 확보에 어려움을 줄 수 있겠습니다. 동해안 지역 강릉의 한낮 기온은 27도, 포항은 25도로 오늘보다 3도가량 높은 낮 기온을 보이겠습니다. 주말 오후부터는 전국에서 비가 내리겠는데요. 일요일 오전까지 이어질 예정이라 나들이 계획 세우실 때는 이 점 참고하셔야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뉴스팔이 선정한 이 한 장의 사진입니다. 남성들이 묵직한 모래자루를 머리 위로 번쩍 들고 서 있습니다. 채용 시즌이면 낯설지 않게 볼 수 있는 풍경인데 바로 환경미화원을 뽑는 체력 검정 장면입니다. 청소직은 한때 3D 업종으로 분류됐지만 딴판이 된 지 오래입니다. 대기업과 맞먹는 초임 연봉에 정년까지 다 보장이 되기 때문이죠. 바늘구멍에 취업난으로 바뀐 환경미화원들의 위상, 일을 하는 삶의 현장에서도 존경받는 그들이었으면 합니다. 뉴스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